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웨비나 바이라인 플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덕분에 기업들의 걱정도 좀 생겼습니다. 떨어져서 일하다 보면 직원들끼리 소통도 좀 어렵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새로운 일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하려면 줌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도 필요한 법이죠. 오늘 바이라인 플러스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솔루션 플로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플로우를 운영하는 마드라스체크 이학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미 만년필 라인 프렌즈 에디션 1개와 스타벅스 쿠폰 50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자신 있게 응모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이학준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시청자 중에는 아직 마드라스체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회사 소개를 먼저 시작하고 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로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업 솔루션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스체크 대표의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5년도 11월부터 설립이 돼서 지금 한 5년 정도 사업을 해온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메신저의 프로젝트 협업을 더한 협업 솔루션 플로우라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마드라스체크가 플로우라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나타났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모두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새로운 협업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협업 솔루션 시장이라고 할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솔루션이 있고 각 솔루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문에 협업 툴이 곽강받는 것 같지만은 과거부터 협업 솔루션은 이미 많이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해서 영미권을 중심으로 협업 솔루션이 도입해 왔고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회사라고 하면은 슬랙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핫하게 떠오른 화상회의 솔루션을 만드는 줌 같은 회사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네이버와 같은 라인에서 별도로 분사해서 만든 라인웍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구글에서도 이제 잘 사용하고 아시는 G Suite 같은 솔루션들, 그리고 MS에서도 만든 팀즈 같은 솔루션들이 있고, 또 아마 개발자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지라라든지 컨플루언스 같은 솔루션인 아틀란시안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서 이제 또 사업을 외산 솔루션과 경쟁하면서 지금 사업을 해왔고요. 사실 이런 솔루션이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더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솔루션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많은 솔루션이 있는데 마드라스체크가 플로우라는 것을 시장에 내놓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고 우리는 특별히 뭔가 새로운 점이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다른 솔루션보다 플로우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외산 솔루션 중심의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실상 또 그렇게 기업들이 많이들 이제 전체적으로 도입을 했냐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견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 미만 정도만 전문 협업 툴을 이용해서 협업 일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슬랙이나 이런 거 다 쓰는 것 같지만 또 스타트업이나 엔지니어 중심의 IT를 좀 빨리 받아들이는 업종들은
쉽게 이용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전통 산업에 있거나 제조, 유통, 서비스, 금융업에 있는 이제 고객들은 아직까지도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밴드나 또 이메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머물러 있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뭔가라는 부분을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일단 좀 사용법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중심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제 러닝 커브가 높았던 거죠. 근데 저희는 일단 무조건 쉽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개인용 SNS,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게 됐었고, 사실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보 보안이라든지 자산화, 그리고 체계적인 업무 관리에 좀 중점을 둔 그런 올인원 협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것도 이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기존에 아까 나와 있던 솔루션들이 크게 이제 뭐 Y축으로는 SaaS, 클라우드형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서버 설치형이라는 시장으로 나누고, X축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융기관 시장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기존에 뭐 슬랙이라든지 MS 팀즈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좀 카테고리가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메신저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작업 관리, 그러니까 이슈 트래킹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전자결제나 이메일 중심의 그룹웨어 같은 서비스들, 그러니까 세분화된 협업 솔루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신저와 작업 관리를 좀 통합해서 만든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메신저만 쓰게 되면은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태스크 중심으로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작업을 요청하고 그 작업이 담당자가 누구고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트래킹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물론 클라우드 쪽에 많이 넘어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들은 온프레미스를 좀 선호하시는 기업들도 계세요. 저희는 양쪽에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스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또 온프레미스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또 상품군이기도 합니다. 서버까지 같이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채팅으로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파일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 3일 전에 보낸 그 파일을 찾기 위해서 또 계속 스크롤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다시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채팅의 이제 단점과 또 프로젝트 기반의 단점을 합쳐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카카오톡이나 이런 개인용 메신저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일을 열람할 수 없거나 얘기하신 것처럼 한참 프로젝트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그 이제 프로젝트에 새롭게 투입이 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 인수인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과거에 뭐 메일을 주고받은 것들도 메일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낸다든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주고받았으면은 그 인수인계할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 플로우는 사실 협업 툴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업무를 좀 연속성 있게 인수인계 히스토리 관리, 그리고 주고받은 자료나 업무에 대한 어떤 처리 이력들을 자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업무용 메신저에 올인원 협업 기능을 더했다라고 하는 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기능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아까 카테고리 세분화된 카테고리에서 메신저 시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업 관리랑 중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던 이유가 메신저에 협업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메신저에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한국적인 사실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예, 카카오톡처럼 PC 설치형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만 가지고 있는 시크릿 채팅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처럼 이제 메시지를 쓰고 나서 예,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보안보다는 이제 대화를 자동으로 일정 시간이 있으면 삭제되게 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알림을,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알림 받는 것처럼 플로우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신저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도 연동해 놓으면은 조직도 기반으로 뭐 사람 검색해서 1대1 채팅, 부서를 선택해서 부서 채팅 이런 것들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협업 기능이 이제 저희 사실 메인이기는 한데 이제 프로젝트별로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작업도 요청하고 파일도 공유하고, 그게 이제
이질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걸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저희가 외부인 초대 기능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게 사내 조직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아웃소싱이라든지 협력사들과 일하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일할 때는 또 결국은 별도의 채널에서 일하게 되면은 또 자료가 하나도 안 남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소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외주 캠페인을 한다거나 할 때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제 했었던 업무 이력도 잘 남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우리랑 일했었던 마드라체크랑 일했었던 히스토리는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바로 투입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일 같은 것들도 이제 잘 볼 수가 있는데 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열어볼 때 플로우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물론 PC에서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제 문서 변환 솔루션이 같이 저희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냥 미리 보기 형태로만 볼 수 있어서 개인의 폰에 회사의 이제 컨피덴셜한 문서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방지할 수가 있고요. 가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DRM 같은 것들이 걸려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문서에 암호화 걸려있는 데들. 그런 데도 볼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구축형 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M 복호화 모듈만 제공해 주시면은 DRM이 걸려있는 문서도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 공유 기능 같은 것들도 있어서 직원들 간의 뭐 회의라든지 외근 같은 거라든지 뭐 미팅 이런 것들 다 등록해 놓고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투두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어서 뭐 행사를 하거나 뭔가 어떤 준비를 할 때에 누락 없이 하나씩 찍어가면서 저희 맨날 그 엑셀에다가 하나씩 적어놓고 하나씩 가운데 선으로 지어나가면서 하는데 그럼 이제 하나 안 지워진 거 있으면 그 빵꾸 나니까 딱 채우면서 잘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기반의 협업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채팅이라는 거는 메신저는 우리가 많이 써봤으니까 아는 건데 프로젝트 기반의 협업 솔루션은 뭐가 좀 기존의 협업 솔루션과 좀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 플로우는 카카오톡 같은 아주 그냥 정말 심플한 메신저 기능도 있는데 말씀하신 프로젝트 기반. 근데 사실 프로젝트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이제 뭐 복잡하게 보면 프로젝트인데 과제 중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이 웨비나를 하나 준비할 때에도 웨비나를 준비하는 데에서 뭐 방송 PD 쪽 담당자분들 그리고 편집하시는 분들 또 진행자분들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이제 뭐 외주 광고 캠페인을 하나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나 할 때에도 그거 과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협업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때 대화로만 주고받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담당자별로 맡고 있는 세분화된 그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답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임원분들이나 대표님들은 밖에 영업도 다니시고 뭐 사람도 만나고 사업도 하다 보면은 내부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답하게 이제 트래킹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플로우 같은 툴을 이용하시면은 이 작업을 뭐 홍길동이 언제까지 6월 며칠까지 하기로 했다. 진행 상태는 지금 완료가 되었다. 아직 시작을 했다 안 했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오늘 재택근무 이제 원격근무 이런 게 또 주제이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돼서 말씀을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이제 플로우 같은 걸 툴을 이용하면은 이 직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맡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마감일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관리자든 아니면 새롭게 업무에 진행에 들어간 사람이든 현재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웨비나 시작할 때 현대자동차도 이용하는 플로우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어떤 기업들이 플로우를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고객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객 사례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일단 모비스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500명으로 저희 거를 파일럿으로 도입을 해서, 왜냐면 전사가 한 뭐 7, 8천 명씩 되시는데 도입을 했다가 이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명으로 먼저 파일럿 시작을 하셨고요. 기존에 마찬가지로 메신저가 다 있는 회사예요. 구루베어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어떤 과업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찾다가 저희를 찾아주셨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잘 활용이 되어서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전사의 한 80%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금융투자 같은 회사도 금융권 회사인데, 금융권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사분면에서 클라우드형 시장이 있는가 하면 금융권에 이제 망분리 이슈가 갖고 있어서 사스형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다 금융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망분리 이슈 때문에 이제 사내 구축형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올해 오픈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밖에서 영업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내의 어떤 구루베어나 이런 것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좀 제약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본인들의 영업 활동을 공유하거나 본사에서 내려오는 상품에 대한 소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고 활동할 수 있게끔 저 플로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직 500명 정도에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랜드 같은 이제 저희 이랜드 리테일 같은 유통회사도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현재 이제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요즘 차세대 이제 SAP ERP 같은 걸 또 구축을 또 새롭게 하시면서 여기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챗봇 플랫폼이 지원되는 협업 솔루션을 찾다가 이제 플로우가 이제 카카오톡의 챗봇 API처럼 다양한 이제 그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갖고 계신 그 솔루션 이용 붙여가지고 플로우에서 바로 발주를 넣는다든지 뭐 재고 수량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연동해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루베어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구루베어를 포탈 형태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제 홈화면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오늘의 내 일정, 뭐 내가 새로운 공지사항 글들, 뭐 전자결제 품위해야 될 것들, 이렇게 이제 컨텐츠 형태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플로우에 이제 읽지 않은 알림이라든지 오늘 해야 될 일정 같은 것들을 이제 API로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서 거기다 구현해서 네네 보이고 눌러서 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어떤 구루베어와 이제 유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도입을 하시는 사례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도입하실 때 고민하시는 게 우리 이미 구루베어 쓰고 있는데, 우리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 이런 게 왜 추가로 도입이 필요하지? 라고 이제 충돌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뭐 구루베어는 잘 아시겠지만 전자결제나 이메일이 한 80%. 그리고 복사기 쓸 때 복사 기능, 복사랑 스캔이 거의 90%잖아요. 뭐 이상한 기능들이 있지만. 근데 구루베어에서 그런 기능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할 때에는 이제 또 이런 협업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TBC 같은 언론사도 이제 보안이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고, 그리고 구루베어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다가 저희를 거를 도입하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도입하신 지 벌써 2년이 넘으셨어요. 2년 되셔가지고 5,000명 그룹사, 뭐 JTBC, 메가박스, 휘닉스파크, 중앙일보 전 계열사가 지금 저희 걸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제 플로우에 뭐 채팅에 이제 카카오톡처럼 알림 같은 걸 쏘게 할 수가 있어요. API를 들여서. 그래서 사내에 어떤 뭐 서버에 대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채팅 알림으로 받게 한다든지, 직원들에게 나누어져 있는 뭐 이렇게 복지 포인트들을 밖에서 이렇게 쓰면은 포인트가 내가 몇 포인트가 썼고 몇 포인트 남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문자로 쏴주다가 문자 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보낼 때마다 돈 드니까. 네, 그런 거 이제 플로우로 연동해서 문자 비용도 절감하시고, 네, 그렇게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의 클릭 투 콜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은 이제 많이 전화기 서버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신재석 이름 친 다음에 전화 걸고 싶으면은 조직도에서 클릭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걸게 하는 기능. 옛날에 그게 협업 솔루션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또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 메신저랑 좀 결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좀 플로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보면 뭐 현대차, DB금융투자, 뭐 중앙일보, 이런 우리나라에서 뭐 내려오는 큰 기업들인데 네. 사실 마드라스 체크는 작은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이런 큰 대기업이 네. 마드라스 체크를 선택할 때는 네. 그 약간 불안감, 뭐 아니면 뭐 쟤네들이 보안 이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테고 저 회사 자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불안감은 어떻게 불식시키셨나요? 맞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제 이런 뭐 중소기업들도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때 고민하시는 게 이 제품 쓰다가 정말 극단적으로 여기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망하면 우리 데이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망할 시기는 넘었고요. 네. 망할 시기는 잘 넘어서 이미 천여 개 회사가 유료로 돈을 매달 내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수수료 사업이 돼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가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대자면은 아마 이제 외산 솔루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제점들을 저희가 잘 파고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이 굉장히 좀 비싼 부분들도 비용적으로도 비싼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뭔가 사내 시스템하고 연동을 한다던가 뭔가 이런 걸 해야 될 때 아무래도 국산에 있는 기술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개발한 거니까 네. 국산 기술자들과 이제 바로바로 업무 협의하고 진행하고 커스터마이징도 일부 좀 유연하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부분들 그거 저희가 어쨌든 뭐 몸으로 때우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기업이니까 네. 이런 협업 솔루션을 네.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뭐 슬랙이라든지 해외 유명한 서비스들을 몇 개 네.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막상 도입을 해도 네. 보통 그냥 문서는 이메일로 주고 네. 급한 대화는 그냥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이런 일반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를 쓰고 네. 보통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네. 아무리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해도 이렇게 활용도가 별로 이렇게 높지 않다 저희도 그런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는데 네. 이 활용도를 높이는 게 기업들한테 가장 큰 숙제잖아요. 네. 그러면 플로우는 다른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협업 솔루션보다 뭐가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나 강점이 있나요?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협업 툴이죠. 플로우든 어떤 협업 툴이든 이제 뭐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잘 만든 솔루션일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리더들한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회사에 이 도구를 선택한다는 거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방식은 그대로이면서 도구를 도입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바이라인 네트워크도 도입을 하셨는데 성공을 잘 못하신 이유가 이제 기존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깨고 이게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 주간 보고는 이쪽을 통해서 올려라. 우리 앞으로 업무를 요청할 때에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이메일로 하지 말고 카톡으로 하지 말고 플로우에 업무로 등록을 반드시 하는 절차를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내부적인 규약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규약들을 할 때에 또 어려우면 못 쓰잖아요. 어려우면은 이거 아무리 좋은 툴인데 어려워가지고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플로우는 다행히 좀 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착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협업 툴을 도입할 때 잘 안착되고 이제 정착이 되려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노르망디. 네, 노르망디. 제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은 네. 어필 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도구가 바뀌는 거고 의사소통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에 4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발신자가 있고 네. 수신자가 있고 그걸 전파하는 미디어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수신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메시지로 좋은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수신자가 다른 채널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수신자가 누군가 봤을 땐 결국 수신자는 보통 리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리더들이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나한테 보낼 때는 플로우로 네. 보내, 이메일로 보내지 마. 이렇게 네, 해야 그런 되는 것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왜 강압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업 문화를 바꾸고 소통하는 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약간 그런
탑다운 방식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걸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좀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냥 느슨하게 길게 잡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데드라인을 잡고 이때까지 우리 한번 정말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게 필요해요. 한 달 동안은 그걸로만 하자. 네,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툴도 하자라고 해놓고서 그냥 뭐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하지 뭐 하고 또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하면은 결국은 흐지부지 그냥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공부할 때도 딱 데드라인 정해놓고 해야지 이제 뭔가 막 집중이 되는 것처럼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데드라인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도구를 바꾸면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도구보다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도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요청하시는 기업일수록 기존 프로세스는 안 바꾸고 그냥 도구만 바꾸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업무 프로세스에 그냥 도구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그냥 프로그램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자체 검토하실 때 우리의 뭔가 철학이나 바꾸고자 하는 방향과 잘 맞는 도구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도구를 선택하셨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네. 일하는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네네. 이게 뭐 나 혼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같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렵죠. 그래서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5번째가 사실 그 먼저 4번이 있는데 5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이걸 프로세스를 잘 정착시켜서 잘 쓰는 부서들이 있어요. 뭐 한 팀이 한 20, 30개가 있으면은 근데 그 부서의 좋은 활용 사례들을 좀 잘 포장을 해가지고 타 부서에도 전파하고 공유하면은 타 부서도 이제 아름아름 따라하게 되고 보면 또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쪽 부서로 또 발령 나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현황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플로우가 갖다 이제 정착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잘 안착되려면은 직원들이 정말 잘 쓰고 있는지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죠. 네, 모든 전략이라는 게 전략 계속 과정에 실행 딱 하고 측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뭐 이메일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직원들한테 수시로 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너의 일하는 시간을 좀 줄어들게 만들었냐, 또는 뭐 재택근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냐 라는 식의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모니터링 하려면 또 네.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모니터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이런 협업 툴, 플로우도 그렇지만 협업 툴에 보면 이제 사용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어드민 화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민 화면 같은 데서 직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접속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좀, 볼수 있군요. 네, 한눈에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뭐 다행히 그렇다고 이제 모든 직원의 데이터 뭐 대화 내용을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모든 제품이 이제 아까 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 같은 점들을 이제 직접 개발한 개발팀, 개발 회사와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서비스적인 측면인 건데, 이제 우리가 아이폰이 좋지만 아이폰을 안 사고 어르신들은 갤럭시를 사는 이유가 저도 AS잖아요. 그렇죠. 네, 어르신이시니까. 물론 저도 이제 갤럭시 씁니다. 썼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쓰다가 뭔가 불편 사항이라든지, 근데 이게 뭐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고 고치고 이런 게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회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비슷한 업종인데 저기 회사에서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라는 제가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고객분들도 그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시면서 우리도 적용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저희가 외산 솔루션이 국산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외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불친절하잖아요, 대체로. 네. 뭐가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내가 검색해서 막 결국 막 이렇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 회사에 물어볼 수가 없고. 맞습니다. 물어봐도 답도 잘 안 오고. 국산 업체들은 특히 플로우 같은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은 딱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딱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외산 솔루션은 사실 뭐 국내에
어떤 그 벤더 형태의 공급사들을 두고 있긴 하지만은 그 회사들이 직접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국산 솔루션들은 직접 개발을 하고 거기서 문의한 것들을 뭐 빠르기는 다다음 주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수시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사실 좋은 제품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고객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소통하시면 되게 정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플로우는 아까 그 외산 솔루션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서비스가 강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 서비스다라고 하면 그게 서비스가 뭐지? AS인가? 정확하게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가 안 내려 있잖아요. 네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그 서비스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는 정말로 이제 그 기업이 도입을 해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 계속 도와드리는 모든 활동을 다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적으로는 뭐 빠른 버그 처리, 그리고 원하시는 기능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로드맵을 잡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뭐 온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샘플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어요. 기업별로 저희가 방을 만듭니다. 방을 만들어서 저희 서비스 담당자, 개발 담당자 다 들어가 있고요. 고객사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다가 뭐 문의 사항이 있으면 그 방에 항상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 플로우에 올려드리는 거죠. 어차피 플로우 쓰시는 고객이니까. 네. 그럼 저희가 담당자가 붙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플로우 활용도 하시면서 또 플로우에 대한 기능도 익히시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객사가 늘어나면 그 늘어날 때마다 네. 방을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 이제 서비스 전담 직원들이 계속 늘려나가고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방을 운영하니까 사실 서로 좋은 게, 전화도 많이 줄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전화 업무를 하는 사람도 이제 귀찮지만 또 받는 사람도 이제 사실 피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화 업무도 많이 줄게 되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방에다가 협업을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질문했었던 게 대답한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그냥 그 방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부분도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하나 그 대표님께서 이 플로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버를 제공하는 온프레미스 모델도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클라우드 사스형과 이 온프레미스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스형으로 해서 임대형으로 하는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기업의 보안 상황들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좀 이런 구축 사업도 하게 되었었고요. 선택하실 때에는 사실 뭐 온프레미스가 좋다, 사스형이 좋다, 두 개가 어떤 게 좋다라는 거는 이제 결론 지을 수 없고요. 각자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각각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간단하게 적어왔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사스형 같은 경우의 장점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계속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패치가 되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버전 1.1, 1.2 계속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초기에 이제 뭐 도입비라든지 구축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언제든지 이용하시다가 이거 별로야 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 뭐 해외 서버나 이런 데서 돌아갈 수 있게끔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사용이 좀 원활하다 점이 있고요. 단점은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공통 이제 제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만큼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안 될 수 있는 나만의 프로세스 이런 게 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고객들이 얘기하시면은 받아서 옵셔널하게 잘 만드는 것들도 계속 복잡하지 않게 만들긴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100% 이제 맞춤을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망불일이 이슈 이런 걸 통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온프레미스의 장점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조금은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화면을 다 뜯어 고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패키지 안에서 이제 고객사의 어떤 정책을 조금은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업무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조금 이제 시스템을 연동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좀 열려 있다라는 점이고, 이제 사내 보안 정책,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너네 회사가 정말 작은 회사인데 보안 안전한 거 맞냐라고 하시는데, 온프레미스로 구축하시는 고객들은 보통 보니까요, 사내 보안 점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보안팀이 있으셔서 이제 보안팀이 자체적으로 있는 정도의 규모 회사들이 온프레미스를 하시니까 이제 보안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모의 해킹도 하시고 뭐 취약성 점검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를 안전하게 도입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초기 비용이 높죠. 아무래도 뭐 네. 라이선스를 구축비가 있으니까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 나가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뭐 웹 서비스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렴했지만은 요즘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무슨 안드로이드 폰 다 만들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비용이 사스형 임대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 있지만은 그 매월 나가는 비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보통 업그레이드도 정기적으로 해드려요. 온프레미스이긴 하지만은. 근데 다른 어떤 뭐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업 한번 하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새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 네,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기반의 이제 본인의 로컬 서버에다가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좀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지사가 많거나 이런 데들은 뭐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이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또 비용적으로도 많이 비교하시는 게 비용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기업들에서 하시는 비용이 5년간 그럼 TCO가 얼마냐, 5년간 토탈 코스트가 얼마큼 나가냐 운영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사스는 사실 뭐 그냥 명확해요. 그냥 월 사용량, 사람 수당 월 사용량 그래서 쭉 계산하시면 되고요. 온프리미스는 이제 뭐 시스템 인프라 운영 비용, 그러니까 서버 사는 비용들, 서버 운영하려면 또 사내에 또 이제 뭐 그냥 놔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안도 필요하고. 네, 물론 그 사람을 새로 뽑진 않겠지만은 그 사람의 인건비가 또 투입되는 거니까.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플로우나 다른 솔루션을 구매하는 라이센스 도입하는 비용.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 다음 해부터는 이제 라이센스 비용 발생하니까 유지 운영 비용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스형보다 온프리미스가 비용은 조금 더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나와요. 조금만 더 나와요?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스 온프리미싱이 5년간 했을 때 비슷한 비용이 나오게끔 대략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비용이 근데 이제 사내의 어떤 그 보안 담당자나 뭐 시스템 운영자 담당자 인건비까지 감안된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사내에서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나갈 수는 있겠죠. 5년이면 10년이면 온프레미스가 싸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막 반면에 단점이 이제 아까처럼 뭐 대형 패치 받거나 할 때에는 또 추가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마드라스테크 이학준 대표님으로부터 플로우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매우 좋은 솔루션인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도 한번 도입해볼까 고민이 되는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드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아직 안 하셨나요? 자, 오늘 플로우 마드라스테크 웹이라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같이 드릴까요? 네, 플로우는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국산 솔루션이고요. 정말 해외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에도 뒤지지 않는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비스 담당자가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답을 해주신 분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품을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뿐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게 일한 하루, 플로우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근. 대표님, 우리 회사도 플로우 놔주세요.